예,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회복의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이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배우자, 자녀, 지인이 문제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예, 진짜 많이 받고, 한 돕는 사람들의 절반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좀 아니어도 한 1대2?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1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본인이 회복하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돕고 싶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돕고 싶은 거죠. 사실 이제 이게 가까울수록 점점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뭐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또 이웃,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지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문제로 이제 고통 겪고 있으면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응당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장기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과 단편적인 그 해결책, 이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단편적인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로 회복하는 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이 도우려는 사람이 가까워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었다면, 많은 그 교제들을 했고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얽혀 있었다면 사실 본인도 많이 병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뭐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엄청 막 속을 많이 썩였어요. 돈도 훔치고 학교도 빠지고, 그래서 막 부모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폭언도 하고 별일을 다 하고 막 감금도 시키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이제 아이에게 자꾸 이제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냐면 그 관계된 사람도 같이 병드는 거예요. 같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 관계 맺는 사람도 뭐 예를 들어 중독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의존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그 사람을 돕는 거는 돕는 건데 먼저는 내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회복을 해야 돼요. 나도 회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한 20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올 때 먼저 자신이 그동안에 병들었던 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이렇게 혼자 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서야 돼요. 그리고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그래야 자기가 그 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회복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디펜던시라고 해서 동반의존의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병든 자기애부터 아니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에 대한 자기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자기가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좀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상대방의 병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사람도 붙고 기관도 알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병에 대한 이해들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다니는 모임도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들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 그분들 이 병에 대한 이해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나중에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그럼 배우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연결해줄 사람, 모임, 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선해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연락처를 갖고 있다든지 미리 얘기해 놓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박하지 말고 막 이렇게 뭐 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책 봐라, 모임 봐라, 병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자기에게 회복을,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기 회복에 먼저 신경을 쓰고 또 그런 기관이나 사람들을 쭉 알아두고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관련된 사람들, 도움을 받을 만한 곳들을 이렇게 좀 알아둬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병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기관들을. 그러니까 그 준비들을 해놓는 거죠. 요 세네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로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거죠. 익혀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언질하거나 압박하거나 아니면 푸시라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도움을 줘야 될 때 내 말을 안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잔소리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다음에 회복을 하려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다. 좀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랑 뭐 책 정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둔다던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사실 내가 회복하고 본인 상대방이 회복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거. 이게 제일 베스트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그 두 번째는 단기적인 게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이게 사실 모임에 가면 늘 답답하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가족 문제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았을 때 모임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먼저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회복하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 얘기 꼭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애가 막 엄마한테 폭언을 하고 막 그 또 막 대들고 난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심각한데 또 엄마는 이것 때문에 또 고통받아가지고 또 아이한테 막 힘들게 하고 막 서로 막 관계가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대부분이 이 원론적인 장기적인 플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 사이에 그 병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해 이해한 이후에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라. 근데 뭐 제 자녀들이 뭐 본인도 회복하겠다고 나오겠어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급한 문제들, 아니면 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급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빠른 처방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예를 들어 뭐 좀 떨어져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범법행위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급하게 하는 것들은 급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근데 숙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조언을 좀 구하는 거죠. 조언을 구해서 제일 좀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자신이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기적인 방법도 사실 본인 힘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급할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큰 딸과 작은 딸이 자주 싸우거든요. 그래서 작은 딸한테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너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것 같거든. 잠깐 떨어져 있어라. 잠깐 떨어져 있어라.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다툰다. 그러면 이제 급하게 이제 너무 막 심하면 잠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몇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폭력, 폭언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신고한다. 이런 거를 뭐 좀 매뉴얼을 갖고 있고 또 알코올을 재발하면 뭐 병원에 입원시킨다. 또 도박으로 돈을 막 빌려달라고 협박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을 쫙 세워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는 언제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있는데 장기적인 것은 내가 먼저 회복하고 그 사이에 병을 이해하고 도구들을 준비해서 기다린다. 이고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 둔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면 좋겠다. 뭐 사실 저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머리로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배우자나 자녀, 지인이 문제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놔두는 것도 때론 돕는 방법의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요. 놔두는 것도 때론 사람을 돕는 방식의 하나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놔두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다. 방치하는 거다.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 도와야죠. 이거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도박을 해서 집에 돈을 다 끌어간다.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때로는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과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돕다가 이게 태도가 좀 이렇게 진지함이 떨어지면 그냥 놓거든요. 이게 사람을 돕는 방식이에요. 뭐 꼭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거나 다른 데 가서 배우더라도 이렇게 놓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태도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놓는 것도 때로는 사람을 돕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돕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막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때론 놔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상황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 자각해서 나올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회복하는 여정은 사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정들 열심히 또 한번 걸어가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좋은 열매들이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